지난 시간에는 그 n 플러스 1개 분점이 주어지면은 한 식을 가지고 그 n차 식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점을 지나도록 했었죠. 그게 이제 라그란지 보관법이 됐던 뉴턴의 보관법이 됐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 이렇게 뭐 n 포인트 주어져 가지고 모든 포인트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 가운데 에러가 하나 끼면은 전 영역에 그냥 뭐 이렇게 진동이 그냥 뭐 예측할 수 없는 뭐 이상한 식을 만들어 줘 가지고 뭐 도대체 써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그렇다고 또 여기 endpoint 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뭐 5개, 6개가 아니고 그냥 엄청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수치 계산해서 결과, 주로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거는 수치 계산해서 그 결과를 표시하는 데 쓰는 거예요. 결과를 표시하는 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구간별 다항식 보관법이 그 소구간 말 그대로 이 근방에 맞는 식, 또 이 근방에 맞는 식 이렇게 준다 이거죠. 뭐 고차가 되면 계산 시간도 증가하지만 그 고차식에 대한 진동 특성에 대해서 도대체 써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접한 구간 xk에서 xk 플러스 1에 적용되는 ik식이 이 영역으로만 표시하겠다. x가 ik 영역이 있을 때 pk라는 다항식을 정의한다. 즉 x가 x0에서부터 x1까지 있는 거는 p0식으로, 그 다음에 x1에서 x2 있는 거는 p1식으로, 뭐 pk식 각각 독립된 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된 식. 오히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를 투 포인트에 대해서 또는 옆에 네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K 구간이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만 보면 사이에 이 두 포인트만 주어져 있죠. 근데 이제 이 점을 결정하는데 선형으로 결정한다면 뭐 우리 그냥 뭐 보통 우리가 그 쭉쭉 그 갖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선형 보관이죠. 이렇게 선형 보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애매하니까 옆에 치 점을 좀 고려해서 하자. 그러면 이 사이 값을 계산하는 데는 이 전후에 한 포인트씩 해서 네 포인트를 갖고 오죠. 또는 6포인트를 갖고 하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 해당하는 어떤 방정식을 새로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영역 또는 뭐 정의하기를 나름대로 이 영역의 포인트는 이 네 포인트 갖고 한다. 여기서처럼 세 포인트 갖고 이렇게 이 영역을 하고 이쪽은 세 포인트 갖고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그림처럼 이게 이상한 그림이 되죠. 이상한 그림이.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그렇게 해서 하는 거 뭐 차이가 뭐 소구 관계를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지만 보통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역이면은 여기 전후의 포인트를 포함해서 이만큼 고려해서 하고 이 영역이면 다시 또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에서 이렇게 고려해서 하고 이렇게 고려해서 하고 바깥쪽 고려 안 하고 두 점만 그 구간에서만 하는 거는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이거야말로 가장 간단하고 우리가 또 뭐 평소에도 그냥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 자 해서 이렇게 처음에 뭐 소구간별 선형법 세 포인트 가지고 한다. 뭐 이렇게 그러면 소구간별 선형보관법이다. 그러면 여기처럼 여기 이 점하고 이 점 사이는 두 점 사이 한다 이거죠.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에 있는 식은 또 두 점 사이 하고 곧 x0에서부터 xn까지 포인트가 주어지면 xk하고 fk 값하고 xk 플러스 r하고 fk 플러스 1에 대해서 1차식을 맺는다 이거죠. 1차식. 뭐 pk의 x 여기 뭐 pxk 해주면 이렇게 fk가 되고 자 xk 플러스 1 해주면은 fk 플러스 1이 돼서 계수 구하면은 아까 저기 라그란지 보관법에서 선형 구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주면은 뭐 사이가 pk 값은 라그란지 보관식에서 했듯이 이 간격하고 xk-1의 fk고 x-xk의 fk 플러스 1이고 그래서 각 구간별로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이 영역이고 이 영역이고 자 해서 이게 소구간별
소구간별 선형 보관이다. 자, 소구간별 선형 보관을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똑같은 데이터예요. 똑같은 데이터 그냥.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여러분은 이제 다른 데이터를 넣어갖고 해봐야 돼. 제대로 말을 듣는가. 이 프로그램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XY 데이터 조져 있고 X1 조져 있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해서 나머지 그림을 쭉 똑같이 그리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쪽 그러면 데이터 개수 따져보고 그러면 일단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죠. 우리가 K라는 XK 값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되겠다. XK가 첫 번째 포인트보다 적거나 맥시멈 포인트보다 크거나 그러면 이게 뭐 인터폴레이션하고 익스트라폴레이션이 되니까 그냥 뭐 999 해갖고 밖으로 나와라 이런데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값이 여기서처럼 xk가 새로 계산될 new x가 xi보다 크고 그 다음에 new x가 xi 플러스 1보다 적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인덱스 루프에 해당하는 어느 인덱스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찾은 거죠. 이제 이 사이의 만족 때문에 이제 new i 포인트 이 중간에 선정된 포인트 그거를 기억해서 브레이크해서 밖으로 1이 나와라. 그죠? 1이 루프 걸려 있고 1이 루프 걸려 있고 그러면 i가 걸리면 브레이크에서 밖으로 브레이크 하면 이쪽 밖으로 나오겠죠. 이쪽 밖으로 1이 밖으로 나와도 어차피 여기 루프 돌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져나오네요. 그 사이로 안 끼니까 바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밖으로 나오고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돌고 나서 이쪽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F값하고 여기 있던 F값이 자 new i에다가 플러스 1하고 i값이 이렇게 xf값 그 다음에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px는 두 개 기울기에서 이쪽에서 인터폴레이션 한 값이 아까 그 계수 써진 거하고는 틀리게 이게 기울기 먼저 구하고 xf분의 yf 구해서 새로 계산될 값하고 이쪽 아래쪽 값이 해서 비례해주고 이쪽 아래쪽 값도 해주고 1차 방정식을 그대로 이렇게 수식을 쓰도록 돼 있어요. 아까 그 설명할 때 2포인트로 각각 곱한 거하고는 약간 틀리게 돼 있죠. 틀리게 여기는 이제 기울기 구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저로 인터폴레이션 해봤더니 이런 값들을 주더라. 자, 이거는 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든지 답은 맞는데 만약에 틀린 걸로 해보면 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 이제 틀린 포인트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뭐 동그라미가 본래 오리진에 있던 값이죠. 이렇게 한 포인트 넣어봤더니 에러가 생기는 포인트는 이 근방이 이 사이에서 그 다음에 산을 이어서 그렇지 사실은 오차는 이 사이에만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만 있고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간다 이거죠. 이 포인트로 바로 이 인터폴레이션은 이 포인트 중간 포인트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만 오차가 있다 이거죠. 오차가 있는 오차 포인트를 포함하는 구간에 근데 이제 이런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뭐 2차 방정식 쓰고 3차 방정식 쓰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보이죠.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스프라임 보관법이라는 걸 써요. 스프라임 보관법. 아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2포인트하고 무조건 선형만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구간별 할 때는 여기를 2차 방정식으로 이 포인트, 2차 방정식 2포인트에다가 3포인트 고려하려면 이쪽 포인트 고려했으면 이쪽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고려하게 되면 이 포인트면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 사이에 3차 방정식이 또 뭐 이 포인트에서 이 사이 할 때는 이 포인트 고려하고 아래 포인트 고려해서 여기를 또 3차 방정식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스프라임 보관법이라 그래요. 스프라임 보관법.
우리 저기 어떻게든 어디 그래픽 프로그램을 보면 나중에 데이터 쓸 때 스프라임 뭐 옵션이 뭐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m차 소구간 다항식으로 m-1차까지 더함수가 연속인 다항식을 m차 스프라인이란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게 이제 스프라인을 쓴다. 3차 스프라인을 한다. 그러면 뭐 아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이 포인트만 맞도록 돼 있잖아요. 여기 정의된 함수가 이쪽에서 만나서 이렇게 되는데 스프라인이라는 거는 3차면 여기에서 미분값, 그러니까 본래 값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 1차 미분값 f 다시 값이 이쪽에서 봤을 때 이 값하고 이쪽에서 봤을 때 이 값하고 같아야 된다 이거죠. 3차 되게 오래 쓰면 이제 3차 스프라인을 써요. 3차 스프라인. 자, 여기 이제 3차 스프라인, 그러니까 2차 미분식까지 같아야 된다. 양쪽 식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양쪽 식으로 했을 때 3차 미분은 뭐 달라도 된다. 3차 미분은 다른다 해서 뭐 다른 게 아니고 방정식 자체가 뭐 3차 미분이니까 그냥 뭐 상수가 될까요? 0이 될까요? 자가 그 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차 스프라인 거면 본래 값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선형 스프라인 거면 어떻게 돼요? 선형 스프라인 그러면 선형 저기 아까 리니어 이퀘이션을 보면 이게 뭐 1차 스프라인에 해당하잖아요. 1차. 그렇죠. 1차 스프라인에 해당하죠. 1차 스프라인이어도 이 포인트가 이렇게 맞도록 돼 있죠. 여기. 그래야 인터폴레이션식이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1차 미분한 거는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불연속이네요. 불연속. 그러니까 3차 스프라인 그러면 2차 미분까지는 맞고 3차 스프라인은 이렇게 3차 스프라인은 방금처럼 이렇게 3차 미분해주면 F에 하나, 둘, 세 개 미분해주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이렇게 뭐 각 값이 뭐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 미분값이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쪽 미분값이고 여기 기울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쪽에 그 선형식이 1차 스프레인이라고 했죠. 그 차수보다 한 칸 더 낮은 거니까 그 미분까지 갔다 그랬으니까 1차 미분도 안 맞고 값만 같으니까 1차 스프라인이에요. 1차 스프라인. 그러면은 여기서 저런 기울기가 여기서 불연속이 된다 이거죠. 여기 만나는 분점에서 기울기가 분점이 된다. 근데 이제 m차 스프라인 거면 여기서처럼 m차 스프라인일 거면은 제일 먼저 그 값은 당연히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k-1식하고 k식이네요. 여기가 이 점에 이제 k점이에요. k점. 그러면 구간에서 뭐 xk 값은 당연히 좌우측 맞아야 되고 자 미분한 값이 같아야 된다. 1차 미분 아래식에서 미분해 온 값, 위식에서 미분해 온 값. 쪼르륵 해갖고 어디까지 같아야 되냐면 S의 n-1차 미분까지 미분식까지 같도록 한다. pk의 n-1, pk-1의 n-1 주로 우리는 이제 3차 스프라인을 써요. 우리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뭐 2차 미분까지 구별했는데요. 2차 미분까지. 그러니까 3차까지 해봐도 눈으로 아무리 봐도 여기가 그러니까 3차 스프라인이고 4차 스프라인을 해도 눈으로 구별할 정도가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3차 스프라인까지만 한다. 그게 이제 눈이 민감한 사람은 그걸 이제 더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로 이런데 여기 처음에는 샘플 그림 있네요. 이렇게 막 그림 이렇게 그리잖아요. 컨터에게 그리면은 여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스프라인으로 인터폴레이션해서 그림 그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눈에 그 오차가 여기는 저기 캐비티에서 충격파가 충격파가 되고 그다음에 소용돌이 일어나는 이런 뭐 나비스틱스 이퀘이션을 푸는 건데요. 초음속 유동이. 그래서 우리는 주로 3차 스프라인을 쓰는데 3차 스프라인 알고리즘은 앞에 라그란지 뉴턴에서 하듯이 그냥 미분값 안 하고 값만 갖게 하려도 상당히 복잡하지 않니?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시험 공부하고 뭐 하고 그럴 때 그 알고리즘을 끝까지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이 정도까지 그러다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됐는가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해서 스프라임 보관법을 하면 뭐 두 점을 가장 간단하게 연결한 것. 선형 스프라인이 아까 선형 스프라인은 뭐냐면 1차 스프라인이 1차 스프라인. 그래서 여기처럼 뭐 여기 A, B, C 막 돼 있는데 그 미분값에서 뭐 1차 스프라인은 게 이게 선형 방정식으로 아까 샘플 풀어봤던 거 거기에 이제 선형 보관식이 돼서 그 저기 선형 스프라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죠? 자, 보관식을 직접 막 쓰게 되면 이렇게 A, B, C처럼 네 포인트 지나가려면 이렇게 다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스프라인도 다 지나가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뭐 포인트가 증가하면 이렇게 뭐 진동이 생기고 여기 A, B 포인트가 증가할수록 이게 여기서 급격히 이렇게 올라가는 걸 모사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3차 스프라인을 썼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기 뒤쪽에 하면 그냥 뭐 매끄럽게 그냥 쫙 이어가요. 이어가. 그냥 뭐 같은 값, 우리 이제 충격파가 발생하면 이렇게 충격파가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데이터들을 그림 그릴 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해갖고 그림 그리면 이건 뭐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표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사이가 그냥 엉망이 돼버리죠. 이렇게 사이가. 근데 3차 스프레인을 쓰면 아래쪽 맞는 데는 정확하게 쭈루룩 쫓아오고 여기서만 이렇게 오차가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3차 스프라인을 쓴다. 그죠? 3차 스프라인. 자, 퍼스트 오더 스프라인은 방금 했듯이 이렇게 그 리니어하게 인터폴레이션 했던 게 그냥 뭐 퍼스트 오더고 세컨 오더로 스프라인을 하면 이제 그 퍼스트 오더니까 1차식이 되고 세컨 오더면 2차식이 되고 자, 큐빅 스프라인 3차 스프라인 하면 3차식이 되고 3차식 그래서 2차 미분까지 갖게 된다. 2차 미분까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매끄럽게 이렇게 된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알고리즘은 자 3차 스프라인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2차 미분 값이 좌우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차 미분 S의 2-를 인터폴레이션해서 구간별로 이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2차 미분이 얼마 값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자관 여기 fk가 있고 fk 플러스 1 있고 fk 마이너스 1이 있다 해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일단은 2차식을 함수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선형 스프라인을 써서 이걸 이제 두 번 적분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되게 두 번 적분을 여기서 그냥 뭐 따로 하진 않는데 뭐 적분할 때는 구간 이거 적분하면 여기 상수고 여기 상수고 그러면은 이게 뭐 전부 전개해가지고 x에 대해서 쪼르륵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뭐 엄청 고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적분 어떤 구간별로 적분할 때는 x-xk면은 tx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항별로 적분하니까 이거를 대문자 x로 하고 적분해주면 세 번 적분해주면 이런 항이 이렇게 뜨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번 적분해주면 두 번 적분이죠. 두 번 적분해주면 이런 항이 뜨죠. 그러면 뒤쪽에 상수항이 이렇게 또 하나씩 생기죠.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변수 치환해서 이걸 치환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항별로. 그러니까 여기하고 묶여 있는 거고 여기하고 여기 묶여 있는 거고 두 번 적분했으니까 각각 항에 또 하나씩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xk 대입하면 뭐 당연히 0 돼야 되니까 그 항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건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이제 fk를 구해야죠. fk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쪽 조건을 대입해서 xk하고 x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fk가 되도록 해야죠. 이렇게 쪼르륵 대입해 줬더니 제일 먼저 구하는 거는 ck하고 tk를 상수값을 구해야죠. 상수값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2차 스프라임 값을 정의해서 적분식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포인트가 같은 값이 양쪽 값이 xk K 구간에 해당하는 식하고 K 플러스 1 구간에 해당하는 식의 양쪽 점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구간별로 되어 있으면은 자 이렇게 가면 이 점에서 일단은 값이 같아야 되니까
PK, FK하고 FK 값이 이 식에서 온 값하고 이 식에서 온 값이 같은 값이어야 된다 해서 CK, DK를 본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뭐 식을 쪼르륵 전개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이렇게 쪼르륵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야죠. 미분해서 또 거기 같아야죠. 일단은 2차 미분한 거는 FK라고 가정해 갖고 연속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2차 미분한 식은 연속식으로 맞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수값하고 저기 본래 값하고 1차 미분값을 같도록 조건을 줘야 되겠다 이거죠. 본래 2차 미분은 어떻다고요? 2차 미분은 이미 같도록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FK를 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2차 미분을 양쪽을 쪼르륵 해줬다 이거예요. 미분을 이제 x에 대해서 쪼르륵 전부 미분을 했어요. 그래서 pk식에다 xk 넣고 pk-1에다가 xk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K 구간에 해당하고 여기가 K-1 구간에 해당하고 그래서 XK 값을 똑같이 대입해 준다. 그죠? 한쪽은 이쪽 겉들이고 뭐 한쪽은 우측 겉들이고 한쪽은 좌측 겉들이고 해서 쪼르륵 대입해 봤더니 대입해서 니꼬루 값이 되도록 쪼르륵 전개했더니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자 같도록 했더니 FK에 대한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문자 FK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FK에 대한 프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본다.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FK 처음에 가정했던 FK는 뭐냐면 2차 미분값이라 했죠. 2차 미분값. 나머지 값들은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 값들은 다 주어져 있고 다시 설명하면 이 대문자 F를 가지고 2차 미분값을 가정해주죠. 가정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연속 방정식으로 만들어갖고 두 번 적분해가지고 PK, SK를 함수를 찾았고 양쪽 겉들이 대입해서 같도록 하는 조건에서 아까 그 적분했던 CK, DK 값을 구했고 CK, DK 값을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X처럼 이렇게 해서 쭈르륵 전개를 해서 이제 1차 미분이 같도록 해줬다 이거지. 1차 미분이 같도록 해줬더니 이런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푸는 데는 이제 이 FK에 대한 경계 조건이 필요해요. 경계 조건이. 양쪽에 이제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선형 방정식이 우리 뭐 저기 3장에서 배웠던 선형 방정식에 자 F 제로에서부터 F 뭐 이렇게 쪼르륵 끝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제일 끝에 경계 조건이 필요해요. 경계 조건이. 자 그래서 이제 경계 조건을 뭐라고 하느냐? 자유 경계 조건. 2차 미분이 전부 0이다. 이쪽이. 대문자 F0, 대문자 Fn은 0이다 하고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1차 미분 값을 양쪽에 주겠다. 문제에 따라서 1차 미분을 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 또는 이제 어떤 문제 뭐 이렇게 도는 문제, 주기적인 문제, 이게 똑같이 앞에 차고 뒤에 차고 이렇게 쌓이는 형성으로 여기가 주기 함수다. 주로 세 가지 조건을 줄 수가 있다. 세 가지 조건을. 제일 먼저 F0하고 Fn이 0이라 그러면은 그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식을 만들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쭈르륵 해갖고 이렇게 여기가 F0니까 그 항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지니까 아까 그 만들어 놓은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그대로 해서 풀면 되죠. 우리 선형 방정식 풀 때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푸는 그 저기 함수를 가지고 그냥 풀면 된다 이거죠. 자,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F값 구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SX 해놓은 식에다가 그 구간별로 전부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자리다.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자리다가 뭐 이 F값은 한꺼번에 다 구한 거고 어떤 구간에 해당하면 이제 세 포인트가 관여돼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구속 경계 조건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구속 경계 조건은 여기 이제 1차 미분값이
1차 미분값을 줬을 때 그러면 이제 1차 미분식을 이렇게 쪼르륵 하잖아요. 양쪽에 x 자료에 대해서 쪼르륵 미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쪼르륵 해보니까 이런 함수가 되더라. 그래서 그 식을 이제 갖다 듣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f 자료가 아까는 f 자료가 0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행렬이 한 칸씩 f 자료 이쪽 트리다이그널 매트릭스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더 붙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새 식을 하나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xn에 대해서 미분한 자리도 다시 또 한번 해줘야 되죠. 그래서 넣어주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자 이런 식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미분 그 미지수가 이렇게 f0하고 fn이 더해준 이런 트리다이그널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뭐 이쪽에 t0하고 tn은 새로 방금 위에서 식 만들었던 식을 가지고 다시 대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 값을 구하면 된다. 구해서 각 구간별로 xk를 계산하면 된다는 게 이제 트리다이그널 매트릭스죠. 저기 뭐 스프라임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이제 C로 일단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 섹션을 어디서 나눌까 지금 생각했었는데 그냥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C로 돼 있는 함수에는 뭐들이 있냐면 심플 스프라임 뭐 아까 그 매트릭스를 풀 때 트리다이그널 매트릭스 푸는데 대문자 F1에서 Fn-1까지 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에 F 다시 값 주는 거. 그 다음에 페리오딕 스프라인이 그러면 페리오딕 하려면 페리오딕 트리다이그널 매트릭스를 풀어야 돼요. 주기함수. 우리는 이제 이거 푸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 트리다이그널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선형 이퀘이션에서 설명을 한번 했는데 데이터 주고받는 과정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걸 매번 한 번씩 이해를 해야 되지만 항상 쓸 때는 기존에 썼던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냈는가를 전부 여기 NL 값이 얼마고 NU 값이 우리가 쓰는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 무턱대고 이렇게 쓰면은 뭐 내가 쓸 때도 뭐 착각해 갖고 엉터리가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여기 이제 파일 입출력이 여러 정도 심플 있고 뭐 여기 페리오딕 있고 심플 있고 뭐 저기 포스트 강제로 해주는 조건들이 있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쪼르륵 해보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자 먼저 데이터 스캔을 해서 자 각각 그 얼마씩 되는가 데이터 개수 nmax 0에서부터 nmax까지 데이터를 읽어서 그 다음에 그 어느 구간에 이제 뭐 어느 간격으로 이제 새로 계산 원래 대렉스 간격이었는데 여기 s 대렉스 간격으로 다시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겠다. 스프라인 대렉스. 그래서 뭐 스프라인으로 계산되는 포인트가 몇 개가 된가 이걸 계산을 해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여기 데이터를 읽어드렸는데 뭐 읽어드리려니까 귀찮아서 그냥 이제 XP 새로 계산될 포인트를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이제 새로운 대렉스에 대해서 S 대렉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주기함수인 경우는 이제 한 칸을 더 더해줘야 돼요. 이 주기함수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사인하면 여기까지 가고 여기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포인트는 주기함수를 때는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가 주기 아니고 그 다음 포인트가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기 구간은 예를 이렇게 아까 말에 저기 뭐 시간이 좀 된다면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를 공부를 할 계획인데 그때 또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한 주기의 데이터라는 거는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 포인트가 데이터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이어진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P스프라인 XF Nmax가 주어져 있고 데이터 개수 세트가 주어져 있고 새로 계산될 값,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한 주기가 얼마 되는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법으로 F01, FN1을 0으로 강제로 이제 스프라인을 하는 거예요. F 스프라인이
그러면 데이터 조진 거는 XF Nmaximum이고 우리가 새로 계산될 값이고 계산할 값이고 양적 경계의 미분값을 주는 거고요. 우리가 미분값을 일단 0을 줘보는 거죠. 이렇게 0을 줘봐서 해본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플 스프라인 여기는 이제 XF Nmaximum이 주어지고 새로 계산되는 값만 주어주면 되죠. 그러면 0에서부터 그러면 여기는 2차 미분이 0이라는 조건으로 푼다 이거죠. 2차 미분이 0인 조건으로 푼다. 자, 해서 이제 푸는 방법은 이제 심플 스프라인이잖아요. 포스팅, 강제 스프라인 해놓은 거는 일단은 뭐 여기에 이제 hx 간격해지고 x는 1에서부터 mb까지 본래 그 a, b, c, d 아까 트리다이거널 매트릭스 푸는 개수죠.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아래 식 하나씩을 더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죠. 우아래 식을 하나씩을 더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제 어퍼가 0이고 F 자료도 계산해야 되니까 제일 위가 MB다 해서 트리다이거널 매트릭스를 이렇게 푼다. 여기 개수를 이제 잘 카운트해야 돼요. IL의 IU 값을 잘 카운트한다. 그래서 이제 최종 계산하는 값은 여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값을 가지고 그 구간을 전부 찾아야죠. 구간을 전부 찾아서 이게 뭐 바운더리 아래로 가버렸다. 새로 계산할 포인트들이 새로 계산할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게 주어진 값이고 이게 xp에 대한 값이죠. xp가 얘보다 적으면은 구간 안에다 xp가 뭐 xp의 마지막 값보다 크면은 구간 밖이다. 밖인데 데이터를 그냥 안 줄 수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 포인트 값을 그냥 준다. 마지막 포인트 값이 뭐 yp 값이 y 베이스죠. 그리고 yp 값에서 그 어느 구간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무조건 그냥 그 값 준다. 넘으면 그걸 준다. 넘은 걸 준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계산하는 거죠. 어느 구간에 속하는가를 계산해야 돼요. 어느 구간에 속하는가. 자, xp가 여기 j에 대해서 계산하죠. 여기 루프가 걸려 있죠. 그러면 그 구간을 나눌 때 1에서부터 여기 mb까지 전부 데이터는 0에서부터 있고 그러면 이제 이보다 더 아래에야 되죠. 저기 작은 구간을 뭐 이보다 크고 이보다 적고 그러면 구간 사이에서 간격을 여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YP 계산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간격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까 그 xk 정의해 놓은 값이 거기에는 f 값이 여기서 구해 놓은 f 값이 뭐로 나왔냐면 d로 나와 있죠. 이렇게 d로 출력이 되어 있어요. d를 대문자 f라고 환산 안 하고 그냥 d자 그대로 썼죠. 여기 d 두 개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d 값이 하나가 ib 두 개가 들어가나? 저건 여기서 구해놓은 d값이 여기서 그 트리 다이거널 매트릭스에서 구해놓은 d값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하나, 둘, yb, yk, ck, dk 그 두 개가 들어가네요. 좀 이따 식을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단순할 때 심플이면은 이쪽에서 쪼로 여기 뭐 매트리스 넣는 것 같고 여기 바운더리 할 때는 이제 계산하는 역은 1에서부터 n-1의 1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계산해 놓은 d값 제일 끝자리는 어떻게 된다? 그냥 0이 된다 이거죠. 0이 되고 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것과 똑같고 여기서 계산할 때도 계산 영역에 대해서 이만큼 계산하고 기초 계산하고 이것처럼 yp 값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yp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리어드 갈 때는 이제 이 계산하는 방법은 뭐 중간에 h 값이나 이 값들이 이제 마지막 저기 추계 함수로 넘어갈 때 크게 필요한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ABC 트리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페리오딕이 되면은 여기서 이처럼 이렇게 되면은 자, 어떤 미지수가 있으면은 가운데 3개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3개 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여기 2개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인데 페리오딕이니까 제일 뒤에 여기에 하나 달라붙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나는 데서도 여기 값 있고 여기 값 있고 페리오딕이니까 제일 앞에 치가 하나 달라붙고 물론 이제 이 트리다이어고널 매트릭스 푸는 방법은 이제 이거를 소거하는 과정이 있겠죠. 우리 이제 별도로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여기서 IL에서 IF까지 전체를 다 계산해주고 P 트리오딕이고 페리오딕이고 전부 계산해서 T로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 함수니까 구간을 계산할 때 상당히 이제 좀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포인트에서 1이 넘어올 때 여기 넘어올 때 구간을 따져서 YK 값을 이렇게 계산한다. 그죠? YK 값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최종 출력한다는 거고. 그 트리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한 거는 선형 이퀘이션에서 일단 했고 여기 이제 페리오딕 트리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푸는 거는 여기 지금 이와 같이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실습 과정을 거치는 게 되겠습니다. 자, 트리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도 여기 뭐 한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해놨던 그 프로그램에 하우스 엘리미네이션 그냥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런을 시키면은 이런 인풋을 넣어서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엉터리 값이 이렇게 막 되어 있죠. 자, 이거는 F0를 양쪽 끝처리를 미분값을 0으로 강제로 줬어요. 이렇게 강제로 줬더니 본래 주어진 데이터는 지금 뭐 데이터가 거의 그냥 뭐 선형식으로 뭐 돼 있을 거예요. 선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증가하던 거를 갑자기 미분을 이렇게 깎아보니까 그 에러가 생겨가지고 이런 엉터리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엉터리 데이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는 항상 적합한 방법으로 적용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에러가 온 동네 퍼지는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트리다이어고널 매트릭스 푸는 거기 때문에 전체 오염되게 되는데 프로그램이 어디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자,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준다 그러면 그 페리오디가 한 거이기 때문에 겉터리가 엉터리도 이렇게 값이 엉뚱하게 들어가서도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뭐 한계를 벗어나면 그냥 무조건 같은 값이라 그래놔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억지로 뭐 미분값을 줘버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자, 여기 F 스프라인이, 그 다음에 S 심플 스프라인, 여기 페리오딕 스프라인이, 이렇게. 페리오딕하니까 여기 오히려 이게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여기 실어 돼 있어서 그림을 바로 못 그려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건 이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미분값을 뭐 1을 하고 좀 정상적으로 줬다. 여기서처럼 이제 미분을 1 주고 2 주고 끝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 좀 줬더니 여기 뭐 그 갑격이 생기는 이런 에러는 없어지더라 이거죠. 없어진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그 SX를 할 때 K가 몇 개가 관여되는가 했을 때 그 연속인 함수 정의하면서 FK하고 K 플러스 1만 관여가 되네요. 그래서 CK, DK에서 그 값이 그 SK 값이 연속이 되도록 여기에서 CK, DK 미지수를 계산을 했죠. 미지수를 계산해도 마찬가지로 FK하고 K 플러스 1만 여기 계산에 들어가도록 돼 있죠. 뭐 본래 정의할 때 여기 선형 방정식을 두 번 했으니까 선형 방정식을 2번 했으니까 3차식이 되는 거죠. 3차식인데 그게 처음에 선형 방정식 만들 때 두 포인트가 관여가 되니까 그래서 최종식은 SK라는 식은 FK 이렇게 FK가 되고 여기 FK 플러스 1이 되고 이런 이제 기존의 값들이 되고 여기 또 FK가 되고 FK 플러스 1이
이 식을 다시 다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이 식이죠. 여기 뭐 DKM에 대해서 DKM에 대한 값이 있고 DK1에 대한 값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기 상수에 해당하는 항은 이 항이 되겠죠. 이 항이. 그래서 우리가 두 포인트가 관여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자, 일단 이 섹션은 여기까지 하고 뒷페이지는 다음 섹션으로 따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페이지는 이제 매트랩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매트랩 함수. 조금 전에 그 이 페이지를 분리하려고 봤더니 이게 용량이 별로 길지가 않아서 들어와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매트랩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매트랩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있는 값들을 그냥 가져왔어요. 원래 값이 주어져 있는 게 xv에서 사인 값이 주어져 있고 그 중간 값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림을 때 인터폴레이션하고 뭐 옵션이 없으면은 xq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선형 인터폴레이션이 돼요. 선형 인터폴레이션. 그 다음에 그 스프라인 하려면 이거 옵션에다가 스프라인하고 넣어줘요. 그러면 두 개를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인 인터폴레이션은 어떻게 되는가? 얘는 또 xv 값이 주어져 있고 xq 값을 계산하는데 vq1은 스프라인, 그 다음에 vq2는 리니어. 뭐 익스트라폴레이션 쓰는 거는 그 경계가 넘어가도 계산하라는 얘기죠. 경계가 넘어가도 계산하라. 그래서 스프라인 인터폴레이션 한다. 또 2차원일 경우에 서페이스 그림, 피크 값은 피크, 거기 랜덤하니 그냥 데이터 해갖고 그 가운데 피크를 찾도록 돼 있을 거예요. 함수를 저기 찾아보면 쉽게 그 우리 매스 워크 들어가갖고 무조건 잘 모르겠으면 거기다가 저기 찾기 눌려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서피스 그러면 사용법이 어떻게 되고 뭐 메시 그리드 그러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메시 그리드가 이렇게 xy를 줘주면 인터폴레이션에서 주어진 값은 xyv로 줘 있고 그걸 사이 값들을 계산해라. 그러면 서페이스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이제 2차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리니어 그림이 됐든지 그 다음에 스프라인으로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값을 xy에서 스프라인 해야 되겠다면 이렇게 스프라인으로 새로운 값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여기서처럼 이제 데이터들이 메시 그리드 하면 이렇게 데이터 출력이 어떻게 되는가 봤어요. 우리가 메시 그리드 넣을 때는 그냥 어떤 컨투어나 우리 한국역학에서 컨투어나 뭐 속도 벡터 그림 그릴 때 그러면 뭐 하나는 행벡터 하나는 열벡터 넣어서 만들도록 돼 있죠. 그러면 피크값 계산하라고 하면 이렇게 피크값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피크값 계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돼 있네요. 계산하고 이렇게 딱 계산하는 거. 한번 뭐 어떻게 계산하는 거를 해봤어요. 랜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함수를 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7x7 매트릭스를 만들으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합수를 뽑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했더니 어떻게 사이 뭐 동그라미가 주어진 포인트고 새로 계산한 값이고 리니어 아니니까 이렇게 쭉쭉 그냥 되죠. 근데 스프라인을 쓰면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스프라인을 쓰니까 매끄럽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 스프라인 함수나 리니어를 바로 매트랩 함수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 섹션하고 합해서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접 그 매트랩 함수나 그 다음에 그 매트랩으로 프로그래밍한 거나 비주얼 스튜디오로 한 거를 실습을 하는 섹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